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관웅입니다. 이관웅 멘토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길이 좀 안 막히지 않던가요? 저는 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저도 이제 부산 다녀왔었는데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길이 안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연휴가 길어서 그렇지 네, 않았나 앞으로도 연휴가 싶습니다. 좀 더 계속 길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휴가 길었는데, 날은 두 번밖에, 우리 증시는 이틀밖에 안 열렸어요. 그죠? 네. 뭐 한 주라고 해봐야 뭐 얼마만큼 지나온 것 같은 느낌도 없는데요. 여튼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연말 장세까지가 굉장히 궁금함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설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관웅 멘토님, 오늘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장은 그 외국인의 압박 때문에 조금 힘겨웠던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거래소가, 만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기에 영향을 좀 받았죠. 전일 같은 경우, 컷오프를 위치잉되어 있는데, 만기의 영향을, 전일 같은 경우 장막판에, 프로그램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갭상승이 나오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조금 길어지면은, 9월 초순경의 조정인데 이 조정이 조금 길어지면 만기까지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께 잘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지금 그 선물 쪽에서는 아직까지 강력하게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숏 포지션으로 굉장히 운영을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들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장기 포지션, 그러니까 롱 포지션으로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기치 못한 그런 그 흐름이 나왔죠. 전일 만기가 지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메릴린치에서 외국계 창구 메릴린치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게임빌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투스, 그다음에 CJ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오너의 구속 영향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소 쪽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 그 같은 CJ그룹주 중에서도 코스닥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 CJ오쇼핑,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외국인들의 압박에 의해서 상당히 힘든 하루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역시 이틀 연속 이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이건학 멘토님께서 추석 지나서 장은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지났다고 해서 이틀, 강하지 않은데 해서 이 시장이 안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이제 승부수는 던져졌고요. 제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요, 일단 외국인들의 이틀 동안의 포지션은요, 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 모두 다 순매도가 나왔다. 근데 매도 규모는 결코 많지가 않죠. 그가 매수했던 규모에 대해서는요, 소폭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누가 매수가 들어왔냐? 이게 좀 재밌습니다. 투신이요, 은근히 좀 재밌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금 4일 연속이요. 코스닥이나 거래소 모두 다 순매수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한 9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즉, 그 앞에 900억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죠? 지난주 목요일 연휴를 앞두고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연휴가 지나서도 매수했다. 이것은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환매 2000포인트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매되는 금액보다 신규적으로 유입되는 금액이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거든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어떤 비밀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별 순매수 상위 국가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6월달, 7월달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6월달하고 7월달. 6월달에는 일본계가 굉장히 많이 샀어요. 카타르 그리고 중동계도 많이 들어왔는데 7월달로 넘어서면서 미국계가 본격적으로 약진을 해 나가고요. 8월달에도요 7,900억 이상의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계 자금의 성향상 방어주 중심의 한전이나 이런 방어주 중심으로 섬유유입도 마찬가지겠지요. 공략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여기에 새로 등장했네요. 누굽니까? 룩셈부르크 아닙니까? 지켜봐달라는 룩셈부르크가 5,7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일본은 지금 와타나베 부인들이 전부 다 해외로 외출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역별로 국가별에서 지역별로 나눠보면 더 이제 재밌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유럽계가요. 제가 이번 랠리는 유럽계의 6조에서 7조 정도의 랠리로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6월 달에는 985억입니다. 그죠? 7월 달에도 6,25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6, 7월 달에 들어온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계가 오히려 7월 달에 주도를 하면서 시장이 올랐고요. 그런데요, 이제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드디어 유럽계가 힘을 내고 있다. 영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자리, 그리고 중동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누가 다 채우고 있느냐? 유럽계가 채운다. 그럼 유럽계는 어떤 종목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경기 민감주, 소재 산업재주, 그리고 은행, 자동차, 부품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들 종목으로 매집도가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는요, 다시 한번 개인들이 좋아하는 저가 대형주의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큰 자리에 와 있다. 우선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부담, 그렇죠?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이 쉴 때 코스닥이 달릴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거래소가 쉬어갈 때 코스닥이 달릴 수가 있는데 거래소의 저가 대형주가 움직이면 코스닥 달리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는 모습은 어느 종목이 올랐냐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거든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그간에 쭉 달려갔던 종목들은 이제부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오히려 지난 계속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오른다. 이제는요, 코스닥이 손바뀜이 완전히 나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타이밍에는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순환매를 기다려가지고 오르지 못했고 그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도권은요,
다음 주부터는 거래소, 즉 코스피가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갈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대형주, 저가 대형주 투자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한 1개월 정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요, 마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장세 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시장 추세 자체는 좋거든요. 시장 추세 자체는 좋은데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압박감이 굉장히 밀려드는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릴린치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 금액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아침부터 굉장히 압박을 주죠, 그죠? 시장이 갭상승에 하락하면서 압박을 줬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구간이 딱 구간이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9월 24일까지거든요. 이 구간이 변곡점이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고가권에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는 타이밍을 가지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종목군들 운영해 보시면은 가는 종목이 계속 가죠, 그죠? 예전에 랠리 시장과 똑같습니다. 랠리 시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세를 타면요, 한번 추세 타가지고 매도를 하고 놓쳐버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그 매수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내가 저가 매수를 잘했다 치면은 가급적이면 매도보다는 조금 끌고 가셔서 수익률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추세 대응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쪽은 보유를 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오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이런 뒤통수 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주에 한두 번씩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은 피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롱런할 수 있는 거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그냥 종합 주가 지수만 보시면은 해답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선물 시장을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잠시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선물 차트는요. 지난 전일 저점이죠. 어제 만기죠. 어제 만기에 선물 저점을 안 깨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추세 전환의 흐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은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은 마무리되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은 추세권에 진입을 하느냐 어떻느냐, 그게 가장 숙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치고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10,000계약 이상, 12,000-13,000계약 이상씩 강력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짧은 숏 포지션이 아니라 롱 포지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딱 체크하시면은 시장이 간다 못 간다 딱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딱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아이폰 6에 대해서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우려가 많이 좀 커졌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삼성전자의 이 신제품 발표됐을 때 애플 주가가 3%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에 비하면 애플 신제품 발표에 삼성전자가 작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추세적인 측면, 거래량 측면으로서 다음 주 한번 좀 설계해 보자면은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올해 들어서요, 이 추세를 계속 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위에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타면서 계속 이제 롤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다다음 주, 이번 달 안에 2050포인트가 아니라 다시 2100포인트를 향해서 진격이 가능한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21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은요, 바로 이겁니다. 출렁출렁 하는 동안에 거래량이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좀 주는 모습이, 즉, 올해 상반기에 나타났었는데, 지금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은요, 거의 보기 드문 올해 최대 거래량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런 에너지는요, 분출하기 위한 에너지다. 그러면 시장은 갈 것인데,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줄을 서야 될 것인가? 방어주 쪽으로 서야 될 것인가? 민감주? 아니면 IT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동성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유동성의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다? 유럽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즉 이번 다시 펼쳐질 랠리는 유럽계 자금 위주의 소재 산업재, 즉 철강으로 비롯해서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에너지 관련부터 자동차 관련 이들 종목들의 랠리가 가장 강한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 우리 시장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특징주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오늘 상당히 좀 급락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그 CJ 그룹주, 그러니까 CJ 그 대한통운뿐만이 아니라 CJ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그 오늘의 이제 항소심 선고죠. 오늘 항소심 선고 앞두고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1차에서는 4년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3년의 항소심과 그 다음에 벌금이 252억 원, 벌금이 줘졌죠? 근데 만약에 이 벌금을 안 내면은, 하루 500만원씩 쳐가지고 노역을 시킨다 그럽니다. 야, 일당 500만원짜리 노역. 저도 500만원 받고 노역하고 싶은데요. 참, 저는 안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시켜주지. 예, 그래서, 일단, 오너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협이죠. 농협이 이제 택배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것 때문에 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이요. 농협이 이제 저가로 해가지고 택배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중소택배 업체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설비까지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설비 투자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도 이제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에 이제 배송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우체국 같은 경우 지금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토요일 배송을 중단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택배 운송료를 갖다가 올려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이나 농수산 쪽으로 해가지고, 물동량을 상당히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에서 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농협이 택배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택배 물량에, 그러니까 대도시 있죠? 서울 같은 대도시에 택배 물량의 물동량을 한 70%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업 초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협이 택배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택배 업체들한테는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근데 운임을 해가지고 택배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일단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토요일 날 택배 운송을 하던 걸 중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농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배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 농축산물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은 그다지 없다. 그러면 오늘 결국 이 주가가 빠지는 원인은 무엇이냐? 오너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항소심 선고가 있으니까 불확실한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하락 역시 가장 큰 이유는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투맨쇼를 통해서 이 오비 1액인데요. 17만원에, 이익 실현했죠. 이익 실현한 이후에 이때 말씀해 드린 거는 밸류 측면으로는 상당 고주가에 올라섰다. 따라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주가를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하자는 관점으로 매도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이런 내용과 방금 이제 이관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의 택배 진출 이런 것들 이슈는 낸 것 같아요. 떨어진 거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농협의 택배 진출은요.
그냥 아주 소규모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택배 산업은요, 이미 한진 택배와 그리고 CJ 대한통운 우체국으로 완전히 굳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떤 마켓 셰어를 가져가는 이런 가능성은 오히려 없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요, 좀 기회가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바로 제7 홈쇼핑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6개의 홈쇼핑 사업자가 있는데 한 군데가 더 이제 선정이 될 겁니다. 한 군데 더 선정되면 어떻게 되죠? 물류량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택배는요, 전부 다 개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택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B2B 택배,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본다면 실질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적정한 가격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나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조정이 시작이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14만 5천 원에서 14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1차 하락한 뒤에 2차적인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하락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자리를 잡기보다는 한 번 더 충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4만 5천 원 붕괴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15만 천 원에서 14만 5천 원 내려가봐야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별 의미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아래쪽으로 공백기가 14만 5천 원을 깨고 14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장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LGU 플러스였습니다. LGU 플러스 요즘에 아주 핫한데요. LGU 플러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LGU 플러스가 단계적으로 KT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영업 정지를 먹었었죠. 영업 정지를 먹었을 때 가장 고객수를 많이 뺏겼던 게 LGU 플러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LGU 플러스가 최근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통신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조정을 틈타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단통법 실시를 앞두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폰 6가 출시가 되면은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통신사가 어디냐? 이렇게 꼽았을 때 대체적으로 LGU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단통법이 뭐냐? 이 단통법이라는 게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통일되고, 그다음에 특정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또 통일되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이나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이게 이제 단말기 유통법입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LGU 플러스가 지금 현재 강한 게 왜 강하냐면 SK텔레콤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일주일간 거래 정지 들어갔죠. 물론 일주일간 거래 정지 당하면서 영업 정지 당하면서 뭐 LGU 플러스 쪽으로 얼마나 흡수가 빨리 되겠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아이폰 6가 출시가 되면은 사실 그 LGU 플러스 쪽으로 얼마만큼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LGU 플러스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네, 8월부터의 상승은 역시 이 단통법 실시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6가 LGU 플러스의 최초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단통법이 이제 10월 1일 실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가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예상보다요, 번호 이동이 거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번호 이동이 안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휴대폰 바꿀 계획 있으신 분들 9월달 안에 휴대폰 대란 또 한 번 나온다는 거죠. 이 휴대폰 대란을 기다리면서 지금 안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자, 일단 10월 달부터는 마케팅비가 급속도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통신주들 굉장히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익은요, 이런 마케팅비를 줄여가지고 이익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이를 어느 정도 키워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LG 플러스 요즘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꽤 재밌습니다. 드론이라고요. 예,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있죠. 네. 헬리콥터, 자그마한 무슨 항공기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드론 본격 개발에 들어갔고요. 지금 홈 CCTV 또 이제 LG U 플러스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전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통신 중심으로 먼저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 어느 정도 백폰 역할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조금 좀 선도적인 위치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매력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성장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재고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조금은 나오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강주들이 7월 달부터 9월까지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8,68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한 37.18%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지금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244억 원에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100%가 넘어요. 한 101% 정도 됩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거든요. 이 원자재 가격이 왜 하락됐느냐? 중국에 그러니까 철광석이 이제 중국에서 철강 수요 부진과 그 다음에 글로벌 강산 업체들이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포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생산량 확대를 내 가지고 가격이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근데 철강 가격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면은 이 원자재 가격은 급격하게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비수기에 실적이 좋아졌다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지든가, 안 그러면 원가가 줄어들었던가. 이 이유는요, 원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이 비수기에 절대 물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뭐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철강 자체가 재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이 재고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어느 정도까지는요, 천천히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양을 넘어서게 되면, 재고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넘어서게 되면, 이제 구매자들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구매를 하면서 재고가 순간적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고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요,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가 속도가 좀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철강 제품 가격 다음 달에 한 2만 원 정도 인상할 거라고 합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바로 실적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오늘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요. 오늘 일장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이제부터 본격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한번 나서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9월 12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정밀화학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45,500원에 마이너스 1.9%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한솔대주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관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KG ETS 종목이 1.44%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5.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박종형 멘토가 오늘장 GKR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원익 IPS는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4.5%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은 오늘 장중 익절가를 터치하면서 31.8%의 높은 수익률로 차익 실현에 성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포스코 손절가를 35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이 31.8%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정동훈 멘토의 한국전력이 16.9%로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는 금종욱 멘토의 오이솔루션이 9%로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해 있고요. 5위는 이상로 멘토의 포스코가 7.8%를 기록하며 당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66.1%로 영원불변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네요.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06.7%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91.1%를, 3위는 박종형 멘토가 32.8%를 기록하며 어제 이어 누적 수익률 베스트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추석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주장에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랠리가 펼쳐질 것이고 연말까지 엄청난 기대를 가져도 되는 장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이 연말까지를 주도할 주도주, 바로 이제 히든 카드가 될 것인데, 이런 히든 카드를 제가 오늘도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공개하기 전에요,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던 지난주에 종목 중에서 하나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관계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된 삼성정밀화학.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이제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올해는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관련 삼성 종목들이 거의 힘쓰는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좀 주춤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적적인 측면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겠고요. 자, 두 번째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이 나왔죠. 사실은요, 이 합병 비율은 삼성중공업을 추천한 저 입장에서는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삼성중공업에서 손실을 보는 합병 비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시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너지는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플랜트가 과연 해양 플랜트, 육상 플랜트를 합친 이 플랜트 사업이 과연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150만 원을 벌 수가 없었을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러한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 움츠려든 상태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런 합병과 그리고 이 시너지를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값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요, 이제 9월부터 점진적으로 이제부터는요, 연말까지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요, LNG선들의 대거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으로만 들어가는 게 한 19척 정도 발주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수주가 터져나갈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움츠림이니까 이 움츠림을 통과해낸다면 상당한 또 적정한 가치로의 회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참 좀 둔하긴 합니다. 그죠? 둔하긴 상황이긴 하지만 현대차도요,
지금 상황은요, 버릴 차례는 아닙니다. 내수 시장에서 많이 뺏겼다고 해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3분기보다 더 나은 밸류밴드의 각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은요, 이제 현대차의 주무대는 중국을 넘어서 이제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수 시장의 침체를 전부 다 막아내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니까요. 현대차는요, 유럽계 자금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1순위가 현대차, 기아차에 올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BS금융지주입니다. 흐름 좋아요. 좀 양호한 흐름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 목표 가격이 19,000원이었는데요. 19,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관계로요. 일단 뺀 종목이요. 일단 한솔제지입니다. 지금 지주사로의 전환에 대한 그 기대감도 분명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펄프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종목 신규 포트폴리오로 변경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LG전자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측면으로도 밸류에이션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 지금 이 LG전자의 이 G3 모델 이후에 이 글로벌의 성장세, 미국에서의 판매량, 이런, 굉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새로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8만원대까지 상승, 무난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추천 종목은요, 여기까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요, 현대차 그룹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철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가 차별화입니다. 자, 한 개씩 보면은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역시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 부품주들만 좋은 상황이고요. 철강이라 그랬죠. 두 번째 키워드. 철강은요, 두 개밖에 없네요. 현대하이스코랑 현대제철. 그죠? 세 번째는 주가 차별화네요. 굉장히 많이 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주가를 가지 못했다. 어느 종목인지 아시겠죠? 앞에 나온 종목 아닐까요? 자, 나머지 히든카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아까 특징주 할 때요, 자세히 설명 안 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제철 저희 히든카드로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현대제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전기로 제강 통한 철근 봉형 강루가 있고요. 다음 고로 제강 통한 연령 코일 후판 등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현대제철과 겹쳐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2013년에 9월 3고로가 완공이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고요. 현대아이스코부터 갖고 왔는데 냉연 부분을 가져왔죠. 냉연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이게 알짜거든요. 알짜를 갖고 온 현대제철은 떨어지고 알짜를 판 현대아이스코는 올라갔다. 이제는요,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 갭이 생겼으면 수렴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외형 성장 굉장히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철강 업종이 현재 꽤 상승 중이잖아요. 그 중에서 현대제철 이제 늦게나마 출발하는데 이 출발이 이제부터는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과 우리가 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보면은요.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1,000억대, 작년 9월 달에 1,000억대 나왔는데 3고로 완공 전이죠. 3고로 완공되고 나서는 2,000억대로 넘어서서 이제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은 3,000원대로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측면에서도요, 지금 3,000억대에서 좀 줄어들긴 하지만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현대제철은 매수를 한다면 바로 지금 타이밍 정도가 아니겠나.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할 때 저평가 상황인가 아니면 고평가 상황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엇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밸류밴드 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밸류밴드가 하향으로 떨어져 있었던 자리였죠. 하향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주가는 항상 밑에서 논다. 그렇지만 상향으로 펴지면서 살짝 펴지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각도가 좀 줄었죠. 조금 쉬어가지만 이제는 상향 각도가 증가되고 있죠. 본격적으로 매출액 외형 성장과 그리고 철강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는요, 적정 주가를 향한 흐름들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정 주가까지는요, 96,000원 정도 되니까 갈 길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럼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에 살 것인가? 매매 전략 보면은요. 오늘요, 막판에 좀 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78,500원 정도인데, 월요일 정도 되면 순간적으로 아마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순간적인 가격을 이용해 보자고요. 77,500원에 매수를 했다가, 목표가는 아까 96,000원 정도 봤는데, 96,000원과 이 77,000원의 산술 평균적인 가격만 1차 목표 잡겠습니다. 85,000원 정도만 잡고요. 나중에 그 시점에 가서 탄력도를 보면서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 실현할 건지는 체크해 드릴게요. 손절가는 72,500원입니다. 자, 현대제철은요, 뒤늦게 따라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철강의 어떤, 강력한 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올 하반기 연말까지는요, 우리 현대제철 한번 믿어보시죠.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히든카드는요,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간욱의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저 종목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SKC 솔믹스가 손절이 나갔죠? 예. 근데 지금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타이밍을 잡아서, 종목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만약에 손절을 안 하시고 그대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추세가 복귀가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일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편입을 시도를 한 겁니다. 보니까, 규정이,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매수가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일사료가, 매수가에 잡혔는데,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 부분입니다. 기타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추세 자체가 이제 서서히 우상향 쪽으로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터질 때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딱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신다면 타이밍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 딱 이 이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에서 타이밍이 잡힌다라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만 제대로 한번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소개할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방금 한 종목 AS를 안 해드렸죠. 예. KGET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9월 3일 날 편입이 됐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상당히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에너지 사업과 폐기물 소각 사업이 환상적으로 조합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굉장히 재밌는 회사죠. 뭐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GETS라는 이 회사는 KG가 2005년에 KG 에너지와 2010년에 인수한 ESK, 이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그리고 산화동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신소재, 환경, 에너지 해서, 신소재가 24.7%, 산화동 사업입니다. 환경이 32.2%, 에너지가 43.1%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가 32.2%, 그 다음에 에너지가 43.1%라는 거죠. 이렇게 매출 비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기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
시화단지에 염색단지, 화학단지, 그 다음 제약 및 제지회사, 그리고, MTV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 속에서, 이 회사가, 상당히, 그러니까, 납품회사죠? 납품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폐기물이죠. 이 폐기물을, 지금 요즘 같은 경우 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 폐기물을 걷어갑니다. 이 폐기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폐기물도 많죠. 그런데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소각을 시켜요. 자, 보시면은 이 폐기물 발생량 추이가 있는데 이 폐기물이 그 소각 매립 해역 배출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해역 배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립 같은 경우는 감소되고 있는 추이인데 소각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소각을 해서 뭘 하냐면은 소각해가지고 에너지 사업을 합니다. 에너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회사죠.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을 보시면은 자, 소각열로 인해가지고 63%, 그 다음에 PC 보일러로 해가지고 32%, 그 다음에 그냥 그 자체 보일러 해가지고 5%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비용이 안 들어요. 폐기물을 소각을 해버리니까 연료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다각화된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시외공단에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700개 업체를 갖다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700개 업체 중에서 전기전자 150개, 화학 140개, 기타 230개, 공공기관 30개, 그 다음에 농약제약 화장품 30개, 그 다음에 자동차 음식료 고무 섬유가 120개사. 근데 이게 여기에 시화공단에 매년 5%씩 화학업체라든지 염색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처 다변화가 굉장히 증가를 급속도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연도별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실적 전망인데요.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매출액은 약 1170억 정도, 117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20억, 한 23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지금부터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성장성이라든지 메리트는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특히 2016년에 2016년까지 본다라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와 멀티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보다는 2016년까지 본다라면 상당히 큰 회사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 단기적으로만 주목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니까요. 앞으로 이 회사를 갖다가 한번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괜찮으니까요.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회사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편입될 때 5,330원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450원 이하 쪽으로는 잘 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로 잡으려면은 5,500원 이하 쪽에서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최대한 어디까지 본다? 5,300원까지만 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 종목이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월봉상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5,940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6천원 잡아드릴게요. 1차적으로 6천원 잡는다는 건 뭐냐면 신고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신고가 나오면 그 이후에 더 주가는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표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4,930원입니다. 조금 넓죠, 그죠? 폭이 4,930원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크게 떨어질 자리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상 이관욱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러 오세요.